8월 21일 오늘 MPB 크보 경기들 한 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가 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지바롯데 역배, 아니 지바롯데 승에다가 주니치 역배. 어제 이제 올킬을 뺏어갔던 건 삼성 1.5 마인, 마인 깨고 이겼죠. 그죠? 어제 역배 굉장히 잘 받고, 뭐 지바롯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10경기에서 1승하고 있는 팀인데 굉장히 좀 잘 봤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이 조금 좀 장난질을 해버렸네요 마지막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메이저리그는 어제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저는 거의 많이 안 틀렸거든요. 4경기 빼고는 다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 메이저에서 사고 친 거는 매치 이놈 자식들. 애틀이 좀 좋게 봤는데 마엔 깨고 이긴 건 좀 아쉽고 이게 상대 불펜이 없는데 그죠? 그냥 양팀 다 빠따 오지게 쳐가지고 꼬물 모드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삼성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가 배당은 이제 나가리고 매치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못 살렸고 어제 되게 좋게 봤던 경기 중에 하나가 또 샌디. 양키역은 조금 간당간당할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라스무센이 이닝 히팅이 잘 안 되니까 슈리털러가 5-2만 해주면 해볼만 하겠다 싶었는데 슈리털러가 너무 잘 던져줬습니다. 위버도 또 잘 막아줬고 중간에 어제 경기 뒤쪽은 못 봤는데 아침에 요가관이라고 메이저 어제 좀 어려웠는데 역시나 뭐 꾸준하게 진짜 좋은 승률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앞으로도 꾸준히 또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MPB하고 이제 크보 경기는 한 방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만 좀 띄우고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눌러주셔야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고 대머리 안 되시고 뭐 이미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한 경기씩 노나먹기 했고요. 양팀 다 이제 빠따를 엄청나게 치면서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다. 요래 보시면 되고 양팀의 상대 전적은 요미우리가 많이 앞서 있는데 여기 진구에서의 상대 전적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야쿠르트가 홈발은 그래도 조금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매치업이 참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그죠? 이시카와 마사노리, 다나카 마사히로. 우리 마사 아저씨들 할배들의 오늘 맞대결이다. 80년생, 88년생. 일단은 이시카와 마사노리 다나카는 최근에 맞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이시카와 마사노리, 다나카는 5이닝 3실점 하면서 둘 다 생각보다는 잘 던져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경기가 재밌었고 양팀 다 굉장히 치열했고 야쿠르트가 승리를 좀 챙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경기들은 저는 조금 노나먹기 그림이 나와줘야 좀 그림이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일본 야구도 이런 것들 좀 그림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 야구도 나는 심판 장난질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야쿠르트 1차전에서 심판 너무 안 잡아주더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야구는 모르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미우리 쪽으로 좀 좋게 보고 싶어요. 노나먹기 이슈도 우리가 야구를 보면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근거도 있습니다, 사실. 근거는 이시카와 마사노리 할배는 홈에서는 안 던지게 해요. 그죠? 왜 안 던지게 할까요? 늙었으니까 구위가 안 나오니까 진구에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 홈에서 안 던지게 하고 이제 원정에서만 간간히 이제 변하고 장난질로 이렇게 호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홈에서 안 던지게 하는 이유를 보면 최근 10경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죠? 홈에서 10경기 0승 5패 ERA가 9.56이에요.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이런 거고요. 역시나 마사노리 할배는 진구에선 정말 위험하다. 근데 뭐 다나카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나카가 지금 나이 먹은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구위도 잘 나오고는 하지만은 작년, 재작년에서 2군에서의 성적, 올해 2군 성적이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거든요. 그래 봐야. 우리가 알던 옛날에 다나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구속도 조금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위 면에서는 이시카보다는 조금 좀 나은 감이 좀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반은 근데 또 진구에서 던져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뭐 진구에서 한 번도 던져보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는 있겠고 제가 오늘 콜로라도 역배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오탄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경기 4실점 했고 쿠어스에서 던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저 터져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 점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앞선 경기도 오바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바들 많이 보시고 그게 오바가 좀 깨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잠시만.
근데 이게 또 그 노장들의 또 자존심 매치 이런 것도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트 그림 이런 걸 또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진구에서는 좀 빡셀 거라는 마인드기는 해. 저는 그래서 진구에서는 7.5는 오바 쪽을 좀 보고 오나멀은 좀 노나먹기 예쁜 그림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정도 듭니다. 예. 양팀 선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시카 마사노리 할배는 홈에서 검증되게 못 던진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미우리 쪽을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예, 요미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코대 히로. 기준점을 이거 너무 낮게 줘가지고 요코대 히로. 한 경기씩 노나먹기 했고요. 예, 첫 경기는 불펜 싸움에서 1위가 털리면서 히로시마가 런으로 승리를 거뒀고 어제는 이제 빠따 싸움이 됐습니다. 그죠? 예, 어제는 좀 빠따 싸움이 될 만한 투수들의 왁구는 아닌데 빠따 싸움이 됐다. 아즈마가 이닝을 못 먹으니까 조금 불펜 쪽에서도 실점이 좀 나왔다. 오늘 위닝 결정전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문제의 그 녀석이 나오죠. 그죠? 예, 이 양반이 요즘에 잘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그죠? 예, 바우어 한 번씩 시즌 초반에는 뭐 꽉 피칭도 좀 해주고 그러기는 했는데 최근 기준으로 뭐 잘 던진 경기가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 정도가 다고 평균적으로 한 4실점 정도를 깔고 가고 있어요. 이 양반. 이 양반 좀 많이 빡셉니다. 그죠? 예, 기준점을 6.5를 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오바를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점이 좀 낮네. 타카가 두 경기 잘 던져서 그런가?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아무튼 뭐 볼 자체가 막 엄청 나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커맨드가 좀 많이 항상 불안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멘탈이 너무 약해 이놈 자식이 그지? 멘탈이 뭐 수비에서 실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버리고 이 양반이 결국에 메이저에서 예전에 조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실수해가지고 공을 그 펜스 쪽으로 던져가지고 감독이 내려버리고 뒤지게 혼내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양반은 커맨드가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인 변화구들은 전체적으로 쏘쏘하다. 일단 회전수 기반의 변화구들 슬라이더 커브 계열은 꽤 좋다. 체인지업은 좀 그냥 그렇고. 근데 커맨드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런 쪽이나 장타 쪽의 문제를 항상 드러내는 그런 모습. 멘탈이 좀 약한 모습. 요즘에도 성적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뭐 수비에서 조금만 실수 이런 것들 나오면은 또 그냥 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성. 히로시마 상대로는 굉장히 많이 만났고 4경기에서 3.86이니까 본인 커리어보다는 뭐 잘 던진 편이기는 해요. 이건 뭐 히로시마 빠따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경기당 하나꼴로 런을 맞았다. 역시 뭐 좋게 맞을 수가 없죠. 예. 반대 선발은 타카타이치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올라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투수들이 이 군에서 잘하든 못하든 올라와서 뭐 오픈바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못하고 올라온 애들은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고 이 친구는 뭐 이군 성적이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올라와서 두 경기를 굉장히 잘 던졌다.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둘 다 뭐 주니치를 상대했다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두 경기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꽤나 좀 안정적으로 좀 잘 던져줬다. 근데 이 양반이 일단은 오픈발 기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건은 이 오픈발이 언제까지 갈 거냐예요. 계속 잘 던지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지금 요코하마도 타격감도 좋은데다가 오늘 또 난이도가 있는 원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픈발이 언제까지 갈 거냐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칭하는 걸 봤는데 그냥 피칭 그냥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탁 떨리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발들이 둘 다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매치업이긴 하고요. 그래도 두 경기 잘 던진 타카가 기대감이 오히려 높은 거는 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우어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멘탈도 너무 약하고. 제가 직전 경기인가 그때 뭐 3루 쪽으로 번트 한타 나오니까 거기서 멘탈 놔버리고 그냥 걔 대충 던지더라고요. 히로 역배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니포넴 대 오릭스. 컨디션 엄청 좋아졌어.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오릭스 대 니오넴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로 니오넴이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야마자키 사치아가 저는 조금 여름 구간에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 대예언이 또 맞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와이스도 제가 좀 안 좋을 거다. 야마자키도 안 좋을 거다. 제가 예언했던 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어제는 오릭스가 조금 비비는 게임을 했고요. 그래도 첫 경기 또 끝내기 승리도 있고, 예, 그래도 홈에서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 건 기분이 좀 괜찮긴 괜찮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오릭스가 그래도 잘 비비고 있고, 예, 올 시즌 상대 전적으로 보면 11승 1무 8패로 니오넴이 앞서 있긴 한데 오릭스가 나름대로 잘 비비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수입전에서 한번 좀 오릭스를 한번 볼만한 그런 요소 정도는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빠따는 뭐 꾸준하게 좋긴 한데 문제가 뭡니까? 이 불펜의 불안감이 시즌 내내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에 드러나고 있죠, 그죠? 예, 그 이유가 시즌 초반에 선발이 너무 잘 던졌고 최근 기준으로 빠따가 너무 잘 치고 이렇긴 한데 선발 롯데 쪽에 이제 구멍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펜들이 자꾸 마운드에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좀 생기고 결국에는 이 니오넴이 오늘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불펜 쪽에서가 아닐까 싶고요. 이틀 동안 양팀 다 불펜을 조금 좀 쓴 편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오늘 선발은 드류 베리아겐이 나옵니다. 이 양반은 그 메이저 가서는 불펜을 그 일본에서 원래 뛰다가 선발로 뛰다가 메이저 가서 불펜으로 뛰고 다시 이제 리턴한 이런 케이스죠. MPB에서의 성적은 솔직히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죠? 예,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도 소소한 쪽으로 좀 가깝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근데 미국에서는 불펜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던 시즌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은 좀 육각형 타입이에요. 예, 변화구도 한 세너 가지 던지면서 서너 가지 던지면서 구속은 한 93마일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고. 근데 확실히 선발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건가?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돼요. 일본 성적이 미국에 비해서 더 아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런 건 있다. 근데 스타일상 볼질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고. 이닝은 조금 아쉽고. 예, 그 정도. 올 시즌 지금 딱 두 경기밖에 안 던졌는데 6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하면서 승투 먹었다. 근데 뭐 두 경기 다 이닝은 조금 좀 아쉬웠죠. 예, 그래도 일단은 롯데를 좀 텀을 주고 등판을 시키는 거 보니까 부상 여파 같은 걸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은 미야기입니다. 미야기는 올 시즌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알던 미야기의 모습이 좀 아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뭐 실점들도 둘, 석점, 뭐 꾸준하게 이렇게 좀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양반이 한 번씩 꽉꽉 던지는 경기들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기들도 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고. 이 양반이 계속 이럴 양반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아주 크게 좁혀지는 경기까지는 또 잘 안 가니까 그래도 최소 컬스 이상은 좀 찍어주니까 그런 기대감은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 니오넴 상대 전적은 꽤나 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원정 성적은 조금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정이 조금 더 타자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있지 않나. 선발이 오늘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예, 어제 그제 불펜들을 조금 썼기 때문에 선발이 좀 중요한 날인데 그래도 미야기 쪽에 손을 살짝은 좀 들어볼 만하지 않나. 베리하겐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다는 것도 약간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오늘은 뭐 롯데 주정도 얼추 해줬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거의 또 등판하는 거라서 앞선 두 경기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롯데 주정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뛰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한 5에서 6이닝 잡아야 되지 않나. 오늘은 오릭스가 한번 좀 이겨볼 만한 경기 아닌가? 예, 오릭스 승에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발들은 괜찮은데 불펜 쪽에서 좀 그래요. 양팀 다 그죠? 예, 양팀 다 불펜 쪽이 좀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기는 지바롯데 대 라쿠텐. 어제 경기는 지바롯데를 잘 받고 잘 들어왔습니다. 죠? 예, 지바롯데가 최근 10경기에서 1승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어제 아니면 저는 이길 경기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 어제 경기는 충분히 이겨볼 만하다. 타네이치가 요즘에 볼이 되게 좋거든요. 그죠? 예, 타네이치가 올 시즌 좋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구위가 엄청나단 말이야. 뭐 2점 줬는데 그것도 약간 억가가 있었어요. 바비 억가에다가 뭐 수비 억가 같은 게 그죠? 예, 그날도 잘 던졌다. 근데 역시나 지바롯데 쪽 이제 불펜 같은 거는 진짜 숨 넘어갑니다 진짜로. 예, 숨 넘어가. 이건 뭐 라쿠텐도 마찬가지긴 한데 진짜 지바롯데 불펜 숨 넘어가. 지바롯데 승리 찍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긴 해. 경기 후반에.
오늘 선발은 요시카와 유토 대 타키나카 료타 이렇게 만납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재밌는 구석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요시카와 유토는 21살, 예, 올 시즌 데뷔 2년 차고요. 2군에서의 성적들을 보면 뭐 2군의 성적이 아직은 그렇게 뭐 졸업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 볼질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2군에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 경기 데뷔전은 이제 세이브 원정이었는데 여름 구간에 세이브 원정에서 데뷔하는 건 조금 좀 빡세긴 하죠. 2005년생 젊은 선수가. 예. 와, 2005년생이야? 네, 04학번인데. 아무튼 여름 구간에 세이브 원정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뭐 좋게 던질 수가 없겠죠. 예, 4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가 않았고, 오늘은 이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수는 있다. 근데 홈도 얘네들은 뭐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것이고. 2군 성적이 뭐 엄청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2년차 치고는 나쁘지 않고, 작년 대비 볼질도 많이 극단적으로 줄인 것도 좋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홈에니까 뭐 좀 낫긴 할 텐데, 또 조조마린이고 오늘 또 빠따 좀 라쿠텐 만나야 되니까 예, 부담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고, 타키나카 료타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양반이죠, 그죠? 예, 일단 뭐 잘 못 던지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올해는 생각보다는 뭐 잘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슬슬 최근에 좀 젖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 전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양반. 지바롯데 역대 7경기 등판해서 0승 5패, ERA가 10.54거든요. 상대 전적이 좀 많이 빡셌어. 올해는 만난 적이 없고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2번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3번 만났는데 실점이 3점, 4점, 5점 이렇게 좀 좋지 않았고, 역대 지법대 원정에서 5경기 등판해서 ERA가 14.39예요. 14.29예요. 이건 뭐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이 정도면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거든. 그죠? 예, 일단은 최근에 좀 폼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폼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다운 사이클 정도로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일단은 지바로 때 요즘에 빠따감이 조금 좀 뜨뜻미지근한데, 요즘에 여기 좀 하드캐리 해주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예, 이번 달에 빠따가 굉장히 뜨겁고 이틀 연속 또 홈런 깠죠, 이 친구가. 이 친구 이름 뭐더라? 야마거치. 이 친구가 이번 달에 조금 그 지바로 때가 바다가 대체적으로 좀 꺼졌는데 이 양반이 좀 견인을 좀 해주고 있다. 요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타키나카 료타를 둘 다 뭐 선발은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경기는 일단 오버부터 생각이 나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요. 예, 타키나카 요즘 폼이 나쁘지는 않으나 이 지바로 때 저는 진짜 거의 충격과 공포에 가까운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래서 오바에다가 저는 요거는 지바롯데 쪽으로 좀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많이 못 이기고 있는 팀들이 메이저도 그렇고, 메이저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은데, 많이 못 이기고 있던 팀들이 한 번 이기면 한 두세 번 이기더라고요. 예, 가로 열고 콜로 화사 지바롯데 역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4경기는 알아봤고 바로 크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들 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표 추천자와 받는 방면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제 메이저도 올킬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아쉽다. 매치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놈 자식들 진짜. 어제 4경기 틀렸는데 4경기 4경기 틀렸는데 자, 그럼 크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수입전들도 있고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수입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좀 고민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주중 수입전을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고 그러지는 않는데, 왜냐면 저는 수입전 이런 것들이 불펜 쪽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주중 수입전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높게 보진 않는데, 아무튼 롯데, LG가 이제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 2경기 모두 마인을 띄우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일단은 롯데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경기를 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최근에 빠따감이 이제 바닥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올랑 말랑하는 딱 그 정도에 좀 있지 않나. 일단 앞선 2경기를 보면서 롯데가 한 경기 정도는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요거는 뭐 롯데가 한 번은 그래 이겨볼 만한데, 근데 오늘 선발이 민석이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 민석이가 올 선발은 치리노스 대 민석이. 일단 뭐 치리노스야 최근에 폼이 약간 이제 회복세고, 예, 그러다가도 이제 뭐 피안타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조금 뭐 실점들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선수기는 합니다. 일단 최근 기준으로 좀 괜찮게 던지고 있어요. 치리노스가 약간 터지는 그림은 그래도 그려볼 만한 그림이기는 해. 그죠? 어,
일단 최근에는 좀 괜찮기는 괜찮았고 저도 일단 좋게 보는 선발이긴 한데 갑자기 좀 이제 슬슬 안 좋은 타이밍에 타도 이상하진 않다. 시즌 초반에 롯데 한번 만나서 6이닝 2실점 5피안타로 잘 던진 적이 있고 이건 근데 시즌 극초반이고 이때는 치료수가 엄청 잘 던질 때죠. 아무튼 최근 폼은 쏘쏘하다. 민석이가 이제 좀 문제잖아요. 그죠? 민석이가 이제 배터리가 좀 아무래도 좀 나가는 것처럼 좀 보여요. 원래도 뭐 볼질이 좀 있는 선수고 압도적인 구위로 그런 것들 뭐 탁탁 틀어맞고 이랬던 선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 잘 안 되고 있어. 그지? 볼질도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틀어막으려고 그러면은 삼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률이 높단 말이야. 뭐 땅볼 해가지고 병살류도 이런 건 약간 기도메타인 거고 삼진이 많아야 되는데 최근 두 경기에 삼진 2개, 3개 볼넷 5개, 5개, 실점 6점, 6점. 네, 그래서 아주 좋은 피칭을 솔직히 예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금 LG가 타격감도 굉장히 좀 좋은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잠실에서 이 친구가 또 잘 던진 경험도 있고 LG전에 올해 3경기 등판했거든요. 5-4, 6.2 무실점, 6.2 2실점. 나름대로 뭐 전체적인 전적들은 좀 괜찮았어. 그리고 또 뭐 잠실발 받아가지고 위기 한번 맞고 잘 던지는 이런 그림도 그려볼 법은 하지만은 최근에 내용은 저는 너무 별로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지울 수가 없고. 일단은 좀 오버부터 보고 싶은 경기인데 이거를 언더 쪽을 좀 정배를 준 거는 조금 좀 의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납득도 되는 게 롯데가 결국에는 빠따를 아직은 좀 잘 못 치고 있는 게 좀 팩트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LG를 한 번 더 보는 거는 여러분들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시리즈의 분위기상. 그리고 치리노스가 최근에 계속 잘 던지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경기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롯데 역배 보고 역시나 오늘은 오버를 좀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LG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NC 대 삼성. 이거 전반 언오버랑 전반 핸디 들어간 경기 있잖아. 이런 경기 한 번씩 전반 오버도 잘 뜨더라고요. 장난질 나오면서. 다음은 NC 대 삼성이고요. 여기 역시 수입전입니다. 그죠? 앞선 두 경기 NC가 패배를 했고 어제 삼성은 조금 얄밉게 이겨가지고 오늘은 조금 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마인 어제 마인 깨고 얄밉게 승규 평생 미워할 것. 그래서 오늘 좀 졌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란가요? 일단은 삼성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그래도 빠따가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어제 이제 쉬고 온 목지훈은 시원하게 공략은 못했지만 그 뒤에 경기들은 원정에서도 빠따를 꽤나 좀 잘 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빠따 사이클이 조금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NC 어제 그제 다 뭐 좀 이겨볼 만한 흐름도 있었고 해볼 만한 흐름도 있었는데 좀 잘 살리지를 못했죠. 그런 거고 일단은 두 경기에서 실책도 좀 꽤나 좀 나왔다는 부분도 좀 특징이고 근데 NC도 은근히 실책이 많아. 두산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로건 알렌이 오늘 선발 나옵니다. 로건 알렌은 홈에서는 좀 괜찮게 좀 잘 던져주던 양반인데 최근에 홈에서도 너무 털리고 있어가지고 홈에서도 ERA를 다 까먹었습니다. 홈에서 4.2 찍고 있고 정말 최근에는 뭐 가뭄에 콩나듯 한번 잘 던지기는 잘 던지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런도 피안타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있고 삼진 능력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5경기에서 삼진을 제일 많이 잡은 게 6개인데 나머지 경기는 전부 4개, 3개. 구위가 이제 상대방은 이제 허승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최근 5경기에서 잘 던진 경기 2경기 6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한다. 이 양반이 삼성 상대로 5이닝 4실점 한번 조털린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근데 삼성이 자완 상대 조금 잘 치는 팀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상성에서도 뭐 이렇게 좀 좋게 봐줄 수가 없는데 최근 폼이라든지 근데 느낌이 오늘은 조금 던질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 양반도 뭐 평생 못 던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중간 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었고 중간중간 잘 던진 경기 중에 하나가 KT전이었단 말이죠. 이것도 약간 인상적이야. KT도 자원 상대 좀 잘 치는 팀이거든요. 근데 홈에서 KT 상대로 잘 던졌다. 삼성 요즘 타격감을 봤을 때 역시 꽈피칭이 힘들 것 같고 잘 던지면 한 퀄스 언저리 6-2, 6-3 정도가 오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오늘은.
반대 선발은 까라비토고요. 예, 까라비토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예, 일단 뭐 외국인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볼질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볼질도 뭐 적당히 뭐 소소한 수준에서 나와주고 있고 삼진도 이닝당 하나 이상 뽑거든요. 이닝당 하나 이상 뽑으면 잘 뽑는 건데 이닝당 하나 이상 뽑고 있고 전체적인 공의 구위도 꽤 괜찮아 보이고 근데 약간 이 원정 리스크들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들더라고요. 좀 안 좋았던 경기들이 원정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았어가지고 KT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했던 경기 한 번 있고 두산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이건 뭐 잘 던졌는데 원정에서는 조금 좀 티어가 좀 낮아지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었다. LC 원정에서 한번 던져본 적이 있고요. 4이닝 4실점 3자책 8피안타로 조금 좋지는 않았다. 일단은 뭐 수입 전이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뭐 선발의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 저는 로건 알렌이 오늘 잘 던지면서 경기 자체가 조금 비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들거든요. 느낌 도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불펜 쪽에서 옥신각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자원 상대의 강점도 좀 있는 팀이고 불펜도 요즘 삼성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LC한테 많이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오늘도 삼성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역배 9.5는 언더. 9.5 언더도 슬쩍 좀 땡기는 요소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다음 경기는 KT 대 스스지 한 경기씩 노나먹기 했고요. 올 시즌 좀 상대는 좀 박빙인데 오늘 위닝 결정전 좀 재밌을 만한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이길 만한 팀이 이겼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SG가 요즘 빠따가면 꾸준하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득점력이 별로야, 그죠? 오릭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경기당 안타를 10개 이상 까면 굉장히 많이 까는 거거든요, 그죠? 13개, 14개, 10개, 12개, 15개 이렇게 까고 있는데 득점이 3점, 10점, 1점, 4점, 5점. 친구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하고 어제도 좀 장난질 나오는 줄 알았어, 그지? 한유서 홈에서 돌아가실 때 저 양반 뭐 하는 양반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양반 아니 저 똥차가 홈에 뛰다가 저걸 죽어? 어제 분위기 좀 넘겨줄 뻔했는데 그래도 빠따로 잘 쳐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에이스급 자원들이 좀 나오는 그 정도 매치업입니다. 고영표 최근의 폼도 역시 뭐 꾸준히 좋습니다. 그죠? 영표 씨 이렇게 잘 던지다가도 한 번씩 뭐 피안타 엄청 맞으면서 안 좋은 경기 한 번씩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양반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제가 뭐 피안타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죠. 보내드리고 극단적인 땅볼 투수들은 이렇게 바이빨 안 받는 경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공끝에 움직이 약간 무딜 때는 좀 그럴 수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좀 안타를 많이 맞은 경기 한 3경기 정도 되거든요. 10안타, 9안타, 7피안타 이렇게 맞았고 나머지 경기들은 무난무난했고 고용표는 역대 SSG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 고영표하고 소영준이 SSG하고 이제 두산하게 엄청 강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두 팀이 좀 크게 튀는 타자들이 많고 병사를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땅볼 투수들한테 상성이 안 좋을 수 있다. 아무래도 크게 치는 타자들은 정확하게 맞추기를 조금 어려워한단 말이죠. 맞으면 멀리 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비껴 맞는 땅볼 투수들한테 상성이 안 좋고 그 양반들 특징이 달리기가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병사를 엄청 까요. 그래서 상성이 고용표, 소용준이 스스지 두산전에 엄청 좋았던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 팀 다 야수진들의 어떤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변해 있는데 변해 있는 시즌들에서도 강점을 좀 보였다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쌓여온 뭐 자신감의 영역이 아닐까요, 그죠? 고용표가 롯데전에도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롯데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롯데도 체질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었죠. 롯데도 옛날에 뭐 최준석 있고 뭐 우리 돼지 아저씨들 많고 그럴 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고 좌타자도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고용표는 뭐 최근 폼 쏘쏘하고 최근 폼 좋고 SS 상대전적 여전히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스스 요즘 요즘 타격감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출루는 조금 시킬 것 같기는 해요. 반대 선발은 앤더슨이고요. 최근에는 약간 좀 사이클이 좀 다운돼 있는 그 정도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앤더슨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진 능력은 충분히 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확실히 폼이 고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해요. 요즘에는 한 80% 정도? 80% 정도. 그래도 이 양반도 역시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이 양반이 상대 전적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올해 2번, 작년에 1번 이렇게 만났는데 6이닝 먹은 적이 없고 5.1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이 정도면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죠? 예, 이 경기들에서 전부 삼진도 12개, 10개, 7개, 삼진도 굉장히 잘 뽑았는데 이 정도로 실점을 했다는 거는 좀 경기들이 좀 의외로 말린다? 안 풀린다? 이런 얘기는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선발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예, 불펜 쪽에서는 스스지가 조금 나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그 정도 매치업인데 1차전에서 또 조병헌도 털어먹기도 하고 일단은 뭐 워패하고 있는 홈구장에서 KT의 어떤 홈버프도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엄대엄의 대결이 가능성이 조금 크다. 이래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요즘 좀 SSG가 안타를 많이 치고 있다는 부분에서 KT 쪽의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는 생각도 하는데 음, 저는 그래도 오늘 KT 역배 쪽으로 역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대 키움 보겠습니다. 어제는 알칸타라가 원정에서 호투를 하면서 경기를 꽉 막아버리면서 키움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현종은 비자책도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또 실책이 발목을 좀 잡았다. 자책점은 1점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선발은 도현이하고 벤츠. 도현이는 최근에 폼이 좀 영 별로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투수가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무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투수가 위기를 넘길 때 막아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삼진이에요. 삼진을 잡았을 때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야 뜬볼이야. 추가 진로가 없고 실책이 날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내야 뜬볼이라는 거는 투수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뜬볼 투수, 회전수가 좋은 양반들이 내뜬 비율이 좀 높게 나오기는 하고. 세 번째는 병살인데, 세 번째는 병살 상황에서 리그 최상급의 선수들이 해봐야 10%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병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베팅한 경기에서는 나오지. 근데 생각보다 그 상황에서 병살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삼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최근에 이제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도현이 특징은 그냥 꾸역투거든요. 솔직하게 그죠? 뭐 볼질도 많이 내보내 볼질도 좀 덜어 있고 피안타도 엄청 맞아요. 도현이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꾸역꾸역 잘 맞는 게 도현이 특징인데 최근에 삼진을 보면 둘 하나 둘 하나 이러니까 꾸역투가 좀 힘들어. 물론 이 경기 와중에서 뭐 7이닝 무실점 이건 호투를 당했다고 봐야 돼. 롯데니까. 그지? 롯데 더럽게 빠따고 칠 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경기들은 4실점, 6실점, 5실점, 4실점 하면서 역시 안 좋은 경기들이 좀 덜어 많았다. 최근에 폼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 정도. 근데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도현이 올 시즌 홈에서는 2점대 찍고 있거든요. 2.49 이렇게 좀 찍고 있고. 근데 최근에 부진한 구간에서는 홈에서도 조금 실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반대로 벤츠는 일단은 뭐 두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기대보다는 조금 좀 아쉽다. 약간 폼이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양반이 그래도 조조마린 홈 쓰면서 나름대로 잘 던진 양반이거든요, 그죠? 구위가 굉장히 별론데 조조마린에서 잘 던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작년에 엘리아에서 전반기에서는 거의 최고 투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 폼은 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고. 일단은 리그 적응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첫 번째 원정이라는 것 조금 거슬리고. 그리고 앞선 두 경기에서 6이닝 먹은 경기가 없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역시나 키움 불펜은 그래도 기아 빠따한테 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역시나 이 경기 오버부터 좀 생각나는 매치업인 것 같고요. 일단은 도현이가 요즘 폼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도 키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움이 역배까지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기 자체는 좀 비벼볼 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키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렌 정도만 찍어 보시는 걸 오바의 프렌 정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운글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 어느 정도 차야 생방송 공개 픽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생방송 공개 픽은 제가 아무리 어림잡아도 승률 7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입전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음 경기는 하나 대 두산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4경기 연속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또 다운. 그래도 제가 후반기에 하나가 위기가 올 것이다. 와이스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현이 쪽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위기를 잘 넘겨내는가 싶었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폰세가 한 번씩 연패를 끊어주는 게 좀 크고, 최근에 또 분위기를 또 다 잡는 흐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안 좋은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 역시 불펜 문제도 좀 있고 좀 투수진들도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 근데 특징은 빠따는 괜찮게 쳐요. 빠따는 꾸준하게 괜찮게 치고 있다. 두산은 요즘 뭐 기세를 좀 타버렸습니다, 그죠? 기아전에 끝내기 하면서 분위기를 좀 탔는데 앞선 2경기도 지금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근데 일단은 어제 그제 불펜들을 조금 많이 쓰기는 했어요. 제가 어제 경기를 오바를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곽빈 경기기는 했지만은 앞 1차전에서 불펜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뭐 조동욱이 불펜대에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오바가 아주 푸근하게 떴다. 어제 양팀 다 빠따를 조지게 많이 쳤기 때문에 꼬무룩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양팀 다 선발들이 사이즈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류현진 여름 구간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폼이 다시 좀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피안타가 여전히 좀 적진 않은데 그래도 빠따 좋은 LG 상대로 6이닝 무실점 6피안타. 직전 경기 롯데전 7이닝 2실점 7피안타. 피안타는 좀 적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안 좋을 때보다는 좀 폼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양반 두산전 전적이 정말 좀 좋은 편입니다. 작년 올해 두산 4번 만났거든요. 4번 다 엄청 잘 던졌어. 자책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방, 7-1, 6방. 자책점 기준으로 딱 한 점밖에 주질 않았고 역시 개인 승투도 2승이나 챙겼다. 수입 전에 이 정도 카드가 나온다? 역시 뭐 좋게 봐줄만 하겠죠, 그죠? 최근 폼은 약간은 좀 그냥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바닥 짚고 좀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잭로그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양반이 시즌 초반보다는 시즌 후반에 조금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볼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양반의 최대 장점은 그래도 유니크한 팔 각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했고 그래도 최근 기준으로도 뭐 그냥 뭐 또 잘 던지는 경기도 있고 못 던지는 경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좀 전반기보다는 폼이 떨어진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기는 받습니다. 피안타나 실점 비率이나 이닝 히팅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양반은 또 반대로 하나전에 좀 패배 요정이었어요. 하나전에 4경기 등판해가지고 3패 ERA는 3.18이니까 뭐 엄청 못 던진 건 아닌데 등판한 4경기 중에서 두산이 승리한 경기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한화가 뭐 연패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하나가 빠따가 지금 못 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산도 지금 이틀 동안 불펜을 꽤나 좀 많이 쓰기는 했다. 물론 이제 하나도 어제 좀 쓰긴 썼는데 연패하고 있는 팀이 뭐 불펜 많이 쓴 게 문제입니까, 그죠? 다 갖다 박아야지. 그리고 감독님이 달 감독님인데 뭐. 그렇고 빠따는 좀 치고 있다는 거 류현진이 상대 전적이 좋다. 최근 2경기 폼이 약간 회복세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좋게 봐줘야 될 것 같고 류현진이 올해는 홈에서 좀 별론데 그리고 작년에 또 홈발도 좀 괜찮았던 양반이긴 하니까 작년하고는 구장이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가 한번 연패를 탈출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승에 7.5 오바. 하나승이 조금 좀 속이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경기 후반에 자꾸 저기를 하니까. 근데 속 편하려면 여러분들 토토하면 안 돼. 속 편한 경기만 찍어서 1.5마인, 1.5마인 찍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돈을 못 벌거든요. 그죠? 지바로 때 이런 거 찍어야 되고 쿠리아렌 경기 언더 찍어야 돼. 속 편한 경기만 찍어서는 절대 못 먹는다. 하나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쭉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 다운 절차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또 라이브에서 공개피 궁금하신 분 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